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도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 아래 주인공 탄지로와 최종 빌런인 무전이 서로의 영혼이 뒤섞인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일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빙의 시리즈를 생각을 하다가 혹시 무자의 영혼이 탄지로의 몸속으로 들어가고 탄지로가 무자의 몸으로 들어가면 뒤죽박죽 신선한 스토리가 나올 것 같아 기획해봅니다.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처지에 따라가는 매끄러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무자는 오늘도 새로운 혈기를 만들어볼 심산으로 인적이 드문 곳을 찾아다니고 있었죠. 시간을 들여 인간을 혈기로 만들어 놓으면 자꾸 귀살대 검사들이 어떻게 차 안에서 죽여버린 바람에 전체적인 혈기의 숫자들이 좀처럼 늘어나지 않는 상황. 마음 같아서는 대놓고 인간들 앞에 나서서 모두를 혈기화해버리고 싶었지만 언제 또 그 괴물 검사 같은 존재가 나올지 몰라 어둠 속에서 활약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막 혈기가 되었을 때 자신의 힘이 인간을 초월한다는 것에 엄청나게 신이 났고 자신의 피를 인간에게 주입하면 자신에게 복종하는 혈기가 만들어진다는 것에 마치 자신이 신이 되는 기분을 느꼈었죠. 하지만 그렇게 자신이 만든 혈기들이 날뛰다가 인간들에게 잡혀 태양빛에 타 죽었다는 걸 안 후에 자신의 몸도 태양이 닿으면 소멸할 거라는 거 알아 태양이 두려워졌습니다. 그래도 뭐 해가 진 후의 세상을 내가 장악하면 되겠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혈기를 잡는 혈기 사냥꾼 집단인 귀살대가 창설됐고 그들은 태양광을 머금은 절로 만든 일륜도를 가지고 혈기들을 죽이게 되었죠. 처음엔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무자는 여전히 대놓고 권리를 활보하며 인간을 잡아먹거나 혈기로 만들었는데 그때 만난 어떤 검사와 다투를 벌였고 그 검사에게 목이 살짝 베이게 되었는데 그때 순간적으로 죽음의 기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검사는 무자에게 살해당하게 되었지만 무자는 자신도 너무 까치고 다니다 보면 이 귀살대 검사들에게 둘러싸여 퇴치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 목의 약점을 극복하기 전까지는 몸을 더욱 살해하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렇게 수백 년의 시간이 흘러 야금야금 신체력을 올린 무자는 어떤 인간에게 반하고 말았는데 자신은 지금껏 사랑 같은 하찮은 감정을 느끼지 않을 거라 생각했거늘 어떤 한 여자의 우아한 미모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타마요. 그런데 그녀는 이미 결혼한 몸으로 아이까지 있는 유부녀였기에 무자는 너무나도 열이 받았고 어떻게든 그녀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병을 걸리게 만드는 혈기술을 쓰는 혈기를 몰래 데려다가 타마요의 진료실에 풀어놓았고 타마요는 어느 날 의사인 자신이 처음 본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타마요는 아직 어린 아들이 남아있었기에 그를 두고 먼저 따라갈 것이 너무나도 원통했는데 그때 무자니 찾아와 내가 너를 혈기로 만들어 살려주면 너는 아들이 장성할 때까지 볼 수 있을 거라고 유혹했고 그 대신 내가 하는 일을 도와야 한다 라고 제안했습니다. 그의 타마요는 아들을 남겨두고 떠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수락했고 그녀는 무전에 의해 혈기화되었죠. 이후 타마요는 혈기화되자마자 이성을 잃고 자신의 남편과 아이를 잡아먹게 되었는데 무전이 일부러 타마요가 깨어날 즈음에 남편과 아이를 잡아다가 그녀의 곁에 뒀던 거였습니다. 무자는 이것으로 내가 호감 있는 여자를 손에 넣었다며 기뻐했고 타마요는 무자의 저주 때문에 그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기에 억지로 달아다니게 되었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무자의 신체력은 쌓이고 또 쌓여 이제 자신이 일륜도로 목이 베어도 죽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생겼기에 이제 진짜로 인간 세계를 정복해볼까 하는 마음이 들었고 인간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강한 혈기들이 필요하다며 호흡의 검사를 쓰는 시이쿠니 미츠카츠를 영입해 혈기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계획대로 모든 일이 풀려간다고 생각했던 때에 어떤 기묘한 느낌의 검사를 만나게 되었죠. 무자는 이제 호흡의 검사는 필요 없다고 꺼지라고 하면서 촉수를 날렸는데 그 검사는 해호흡으로 순식간에 그 촉수를 피하며 무자의 목을 날려버렸고 무자는 목의 약점을 극복했지만 목이 베었다는 굴욕감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다가와 무자의 갈기갈기 베어버렸고 무자는 처음 겪는 강렬한 고통에 이 남자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며 무조건 도망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수천 개의 육편으로 쪼개져 사방으로 튀어나왔고 그 대부분의 육편을 요리치가 베어버렸지만 몇 개의 육편은 무사히 도망쳐 다시 부활할 수 있었죠. 부자는 그날 이후로 몸이 회복할 때까지 인적이 드문 동굴에 숨어 살았고 그 남자 요리치가 수명이 다해 죽을 만한 80년 정도를 기다렸습니다. 저 말인가요? 제 이름은 컬러타임 광고죠. 자, 오랜만에 저희 채널에 광고가 들어왔네요.
애니를 좋아하는 종도의 분들에게 흥미로울 것 같은 광고들과 소개를 해봅니다. 바로 컬러타임이라는 어플인데요. 쉽게 말해서 색칠놀이 할 수 있는 컬러링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어플에는 다양한 애니 캐릭터가 있어서 좋아하는 캐릭터를 직접 꾸며볼 수도 있는데 휴메르 카라이 네이코라던가 원펀맨, 스파이 패밀리, 블리치 등 여러가지 캐릭터가 있는 거 확인해 애니 덕후로서 아는 캐릭터가 있을 때마다 가슴이 웅장해지더라고요. 또한 인스타 감성의 힐링 그림이나 또 여러가지 주제의 그림들도 색칠해볼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었어요. 색칠하는 것뿐만 아니라 스피드 색칠, 도전 컨텐츠 등 다양한 이벤트로 더욱 오랫동안 이 어플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색칠 완성된 그림들은 배경으로 저장하거나 친구들에게 공유할 수도 있죠. 어플 다운받는 곳에서 컬러타임을 검색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고정 댓글과 더보기란에도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 많은 이용 부탁드려요. 그때 이후로 무자는 태양을 극복하는 방법을 찾아 완전 무결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면 인간들에게 대놓고 모습을 드러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한 번에 많은 혈기들을 만들지 않으며 조금씩 몰래 혈기들을 늘려나가게 되었죠. 그런 어느 날 무자는 산 중턱에 있는 한 외딴 집을 발견하게 되었고 저곳에 있는 인간들을 혈기로 만들면 바로 걸리진 않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그곳의 문을 열자 어린 아이들과 그들의 엄마로 보이는 이가 있었고 그렇게 그들을 혈기로 만들려고 족수를 뻗었는데 이번에는 지금까지와는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피를 좀 더 많이 넣어보자고 판단했죠. 그런데 대부분이 자신의 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망하고 말았고 소녀 한 명만 혈기화가 진행되고 있는 걸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무자는 그곳을 떠나게 되었고 그 후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피를 많이 주입해봤지만 모조리 죽어버린 바람에 아무래도 역시 원래 하던 방식대로 적정량의 피만 주입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한편 무자는 태양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 푸른 피 하나라는 꽃을 찾아다녔고 그와 동시에 여러가지로 인간 세상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돈과 명예도 필요했기에 부잣집 딸을 꼬셔 아내로 맞이하며 그 집안의 회사를 통째로 이어받을 계략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아내의 부탁으로 입양한 딸과 함께 아사쿠사 거리에 놀러가게 된 무잔. 자신이 이렇게 인간인 척을 해야 하고 하찮은 인간을 맞춰줘야 하다니 열이 받았죠. 그러면서도 타마요를 그리워하기도 했는데 요리책에 당했던 날 타마요는 자신의 저주가 풀려버리는 바람에 어디론가 사라졌고 그 후로 한 번도 마주치지 못했었습니다. 한참 그렇게 아사쿠사 거리에서 돌아다니고 있던 무잔. 갑자기 어떤 소년이 다가와 무잔을 붙잡았고 무잔은 처음 본 녀석인데 뭐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 소년은 드디어 잡았다. 기부치지 무잔. 내 가족의 원수 라고 부들거렸죠. 무잔은 이 녀석 어떻게 나를 알아본 거지? 귀할 때 검사인가? 약해 빠진 녀석이고 곧바로 죽여버릴 수도 있었지만 보는 눈이 많아 그렇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잔이 탄지로의 귀걸이를 보는 순간 예전 요리책에 당했던 트라우마가 불현듯 떠올랐고 그 순간 정신이 아득해지더니 눈앞이 어두컴컴해졌죠. 고개를 흔들면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라며 일어나는 무잔. 그런데 자신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 한 대나무를 문 혈기가 있었고 얘는 뭔데 나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거지? 라고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혈기들에게 자신은 함부로 눈을 맞춰서 안 되는 절대적 존재 그런 자신을 내리보고 있다는 것에 이 혈기를 당장 꿀려야겠다며 꿀어라 라고 명령했는데 네이코는 그저 꿈뻑꿈뻑 눈을 깜빡일 뿐이었죠. 무자는 내가 명령하면 혈기들은 무조건 꿀을 수밖에 없을 텐데 왜 내 저주가 발동하지 않는 거지? 라며 의아했고 네이코는 어딘가 이상해 보이는 그의 손을 잡고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그의 무자는 어디 감히 더러운 손을 내게 가져다 대느냐 라고 하며 네이코의 손을 쳐버렸고 네이코는 그런 그의 태도에 열이 받아 주먹으로 세게 꿀밤을 날렸죠. 무자는 꿀밤을 맞자 띵 하는 소리와 함께 삐약삐약 별이 보였고 이 혈기 녀석 뭐지? 나를 공격한다고? 심지어 이런 꿀밤만으로도 내게 이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라며 촉수를 꺼내 네이코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째선지 자신의 몸에서 촉수가 튀어나오지 않았고 그제서야 뭔가 자신의 몸이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았죠. 마치 혈기의 능력을 전부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자신은 귀살대원 복을 입고 허리춤에는 일륜도를 차고 있었습니다. 무자는 당황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거울을 찾아 자신의 얼굴을 봤는데 아까 만났던 요리치의 귀걸이를 끼고 있던 그 꼬마 녀석이 되어버렸다는 걸 깨닫고 당황했죠. 이게 무슨 일이냐고 어째서 내가 이런 나약한 인간의 몸으로 들어와 버린 거냐고 다시 원래의 몸으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의 원래 몸이 사라져버렸다면 이대로 자신은 혈기의 능력을 잃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건가? 라고 안절부절 못하다가
그런데 어째선지 이 몸의 뛰어난 후각은 원래 자신의 몸 냄새를 강하게 기억했고 그 자신의 몸이 이 거리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이것은 자신의 몸이 소멸한 것이 아닌 스스로 이 거리에서 이동한 것, 그 말인즉슨 자신의 몸은 누군가가 들어가 움직이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부자는 그렇다면 지금 뛰어가 자신의 몸과 대치했을 때 다른 누군가가 자신의 몸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면 그가 팔을 한번 휘두른 것만으로도 자신은 죽을 수도 있기에 일단 지금 당장 원래의 몸을 만나는 것은 아주 위험해 보였고 지금 이 상황을 놓고 좀 더 고민을 해봐야겠다는 결론을 내렸죠. 그러고 있던 와중 갑자기 어떤 혈기 두 마리가 부자에게 다가왔는데 너는 어째서 귀살대 검사가 혈기를 데리고 다니는 거냐고 흥미로운 듯 물었습니다. 부자는 그 혈기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는데 그녀는 바로 예전 자신이 사랑했던 그 혈기 타마요였기 때문이었죠. 타마요는 보아하니 너희는 남매인 것 같은데 동생을 이렇게 죽이지 않고 데리고 다닌 것을 봐선 아무래도 동생이 인간으로 되돌리기 위함이지? 라고 물었습니다. 부자는 그러고 보니 이 몸과 이 혈기가 남매였구나 라고 생각하며 일단 타마요의 말을 긍정했고 타마요는 혹시 나라면 네 동생을 인간으로 되돌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했죠. 부자는 그동안 타마요가 사라졌던 이유와 천재의사였던 타마요가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지가 궁금해 그녀의 아지트로 함께 들어가게 되었고 타마요는 부자를 앉혀놓은 뒤 그의 명찰을 보고 네 이름은 탄지로구나. 일단 혈기의 역사에 대해서 너에게 말해줄게. 혈기는 무잔이라는 아주 개쓰레기 같은 녀석을 시작으로 퍼진 새로운 종족이라 볼 수 있지 라고 했습니다. 무자는 뭐? 개쓰레기? 너 말 다 했어? 라고 하며 고함을 질렀고 그 순간 유시로가 무잔을 걷어차버리며 어디 감히 탐험님이 말씀하시는데 끼어들어? 라고 했고 무자는 그대로 우당탕탕 바닥에 나뒹굴며 고통스러워했죠. 마음 같아서는 저 혈기 녀석을 한 번에 죽여버리고 싶은데 이 나약한 몸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타마는 유시로에게 진정하라고 했고 탄지로 당신은 무전이 얼마나 쓰레기 같은 녀석인지 잘 모르나 본데 제가 아주 상세히 그자의 민낯을 말해줄게요 라고 했고 아주 긴 시간 동안 부자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기 시작했죠. 그 중간중간 타마요는 분에 못 이겨 부장에 대한 욕까지 해댔고 겨우 좀 진정이 된 타마요는 어라? 탄지로씨 왜 울고 있는 거죠? 라고 물으며 이 시나리오 일부가 끝이 나게 되죠. 자, 이렇게 새로운 시나리오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번 시나리오에서는 아무래도 무장이 탄지로의 몸이 되었다 보니 그 갭 차이로 벌어지는 코믹한 요소를 넣어볼까 합니다.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고 다음 시나리오 2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